자, 여러분, 지난 시간에 그 동영상 굉장히 길었죠, 여러분. 헤테로 정션 굉장히 긴, 동영상을 봤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실리콘 반도체, 우리가 메모리 소자, 뭐, 이런 거 얘기할 때 실리콘을 많이 쓰긴 하지만, 여러분, 요즘 들어서 올레드 이런 거 있죠. 올레드, 올게닉 라이트 이미팅 다이오드, 그리고 이제 LED, 그리고 레이저 포인터에 들어가는 그런 LED와 반도체 레이저, 솔라셀 이런 거 할 때 종류가 다른 재료를 많이 접합부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헤테로 정션, 그래서 이제 다른 크기의 갭, 그리고 밴드 옵셋, 요 일렉트론 어피니티라는 값이 다른 거. 그래서 컨덕션 밴드 사이에 요 밴드 옵셋이 있고 밴드 옵셋이 있어서 얘를 붙였을 때 어떻게 밴드 배치도가 되느냐에 따라서 그 밴드 배치도를 해석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지금 연습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시현 파트는 2단자 소자에서 우리가 보통 생각을 하게 되고 3단자 소자는 모스펫 이렇게 해서 오늘 들어가게 될 모스펫에 대한 부분이 이제 밴드 배치도라는 게 또 중요해지죠. 그래서 이거를 할 때 기존의 헤테로 정션인 경우는 기본적으로 small n, large n, small p, large p 해서 대문자, 소문자를 도펀트 타입으로 우리가 고려하게 되는데요. 소문자는 네로우 밴드 갭인 경우, 그러니까 헤테로 정션 이중 접합이니까 네로우 갭이 작은 거 쪽에 해당되는 것을 소문자로 써서 도펀트 타입을 얘기를 하고, 그다음 와이드 밴드 갭인 거는 갭이 큰 거를 두 개 붙였을 때 도펀트 타입으로 n이냐, 대문자 n이냐, 대문자 p냐 이렇게 표현을 해서 우리가 이런 네 가지 타입의 그 정션을 생각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이제 그 반도체 재료를 딱 주고 얘가 헤테로 정션이라는 걸 일단 인식을 해야 되고, 헤테로 정션의 종류 가운데 스트래들링 타입이냐, 스태글드 타입이냐, 브로큰 갭이냐 하는 것들은 이런 일렉트론 어피니티하고 에너지 갭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구별할 수 있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항상 이 밴드 배치도를 얘기할 때는 항상 뭐를 맞춰주는 걸 출발로 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첫 번째 뭐를 맞춰주면 되겠습니까? 뭐를 맞춰주면 되죠? 네로 밴드 갭과 와이드 밴드 갭을 다 붙였을 때 얘가 페르미 레벨이 같죠. 페르미 레벨이 같고, 그래서 페르미 레벨이 같다는 얘기가 요 두 개를 접합점을 했을 때 두 단자 사이에 전압을 0으로 맞춰주는 거. 전압을 0으로 맞춰준다는 자체가 기본적으로 에너지가 같아지는 쪽인 거죠. 그래서 항상 얘기를 할 때 이런 배선을 이렇게 양쪽으로 해서 두 양끝이 같아지고, 대신에 접합점은 기본적으로 일렉트론 어피니티 이런 상대에서 밴드 옵셋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요거는 유지한 상태에서 바깥에 요 벌크 쪽에 페르미 레벨을 맞춰주는 걸로 먼저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고 나서 이 양쪽에 그 전압을 걸어주게 되죠. 양의 전압을 걸어주면 그 에너지 레벨이 양의 전압 걸어준 쪽이 어떻게 됩니까? 명심해야 될 게 뭐죠? 양의 전압을 걸어준 쪽이 전체 밴드가 어떻게 됩니까? 올라갑니까? 내려갑니까? 양의 전압을 걸어준 쪽이 내려가죠. 이게 전자를 빼내는 거니까 내려가게 됩니다. 그 음의 전압을 걸어주는 거는 상대적으로 전자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잊지 말아야 될 부분은 밴드 배치도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항상 일렉트론 에너지다. 그래서 음의 전압을 걸어주면 일렉트론을 공급해 주는 거고, 양의 전압을 해주는 것은 일렉트론을 빼내주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기본을 가지고 이제 지난 시간에 이 헤테로 정션의 그 어, 스트레 스트레들링 타입에 있어서 이 네 가지 케이스에 대해서 다 컨택을 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배웠습니다. 그래서 C 값까지 배웠고, 그래서 이제 전체 길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요 디플리션 레이어 두께라든가, 그리고 커패시턴스 값이라든가,
하는 것들이 이전에 배웠던 쇼키 다이오드 혹은 PN 접합 다이오드에서 유도했던 방식의 식들을 많이 활용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눈치를 챘었으면 그 식을 일부는 갖다 쓸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 계산을 많이 줄일 수 있겠죠. 그죠? 그리고 V 빌트인이 주어져 있으면 V 빌트인에다가 역방향에 전압을 걸어준다 했을 때 요를 그냥 더해주면 되고, 그리고 이제 커패시턴스도 이렇게 VR 리버스 전압을 걸어줬을 때 요 디플리션의 두께가 얇아졌다 두꺼워졌다 하니까 물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스페이스 차지하고 실제 차지가 쌓이는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헤테로 정션에서 배워졌습니다. 요런 것들을 여러 가지 문제를 풀면서 우리가 고려를 봐야 되는데요. 이 헤테로 정션에 대한 그 기본 원리를 아는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3단자 소자를 가면 3단자 소자에도 가면 접합점이 있습니다. 접합점이 있는데 이제 보면 여기에서 이제 접합점이 있을 때 접합점에서 요 그림에서 보면 요 소스 드레인 돼 있는데요. 소스 드레인에서 이렇게 여기 정션 파트 있죠, 항상. 요거는 접합이 여기 소스 드레인 사이에 접합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 동영상을 듣고 나서 제가 잠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0.1에 이 메탈 옥사이드 세미컨덕터에 있어서 이 밴드 배치도 그리고 카패시턴스 값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공부를 먼저 해보도록 합시다. 자, 오늘은 동영상이 길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라이브로 제가 좀 같이 얘기를 나누려고 그러는데요. 이 메탈 옥사이드 세미컨덕터는 카패시터 구조로서 금속은 게이트 전극이고 게이트 전압에 따라 P형 반도체의 경우는 음의 공핍층, 반도체 쪽이에요. 그 다음에 반도체 쪽에 음의 역전층이 형성될 수 있고 N형 반도체에는 양의 공핍층 혹은 양의 역전층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밴드 배치도에 따라서 전하가 형성되는 것을 이해해보고 전하가 있다 없다에 따라서 그게 온, 오프가 되거든요. 스위치로서도 작동하고 그리고 증폭기로서도 작동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한번 이해해 보도록 합시다. 이 모스펫은 지난번에 했던 것처럼 강대원 박사님이 발명한 그런 발명품입니다. 노벨상이 나올 수 있었는데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주위의 동료들은 다 받았는데 안타까운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모스펫이 발명품이 한국 사람이라는 것에 대해서 전자회로 책에 나오던가요? 여러분 전자회로 책에 나오던가요? 아직 안 배웠나요? 어, 지금 모스펫 하고 있지 오늘 이번 주부터 모스펫 아닌가요? 아, 아직 BJT 하고 BJT 하고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전자회로 아마 다음 주에 모스펫 들어가겠네요, 그러면. 예, 다음 주 들어갈 때 거기에 이제 혹시 우리나라 사람이 발명했는 게 있는지 없는지 한번 살짝 보고 있다면 좋아하면 좋을 것 같고 없다면 왜 그럴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없을까? 다른 것들은 쇼클리, 바딘 이런 BJT를 발명한 사람 이름은 있는데 왜 한국 사람 이름은 없을까? 혹은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모스 구조에 대해서 기본적인 것들 여러분 공부를 해보도록 합시다. 28분 13초 돼 있으니까 지금부터 시작해서 45분, 9시 45분에 보도록 합시다. 알겠습니까? 9시 4분에, 45분에 보도록 합시다. 최승훈 씨가 좋은 질문을 해줬는데요.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게이트에 전압을 걸어주지 않아도 메탈과 세미컨덕터의 페르미 레벨이 얼라인이 될까요? 여러분 생각 어떻습니까? 된다고. 예, 예. 그,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경우하고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하고 여러분 이게 좀 사실은
여러분 의견을 다 표명해 볼래요, 여러분? 틀려도 좋고 맞아도 좋으니까 한번 의견을 한번 표명해 보기 바랍니다. 게이트에 전압을 걸어주지 않아도 되느냐? 이거는 이제 예전에 헤테로 정션이냐 혹은 그 다이오드냐 하는 경우하고도 좀 연결지어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어떨까요, 여러분? 어, 예. 지금 그 포인트가 있는데요. 이퀄리브리엄에 도달한다는 얘기는 양쪽에 전하가 이동을 해야 된답니다. 이동을 해야 되는데, 모스 구조에서는 제가 화면 공유를 하겠습니다. 자, 모스 구조에서는 여기 보는 것처럼 요 금속과 게이트하고 여기에 바디입니다. 바디. 이게 이제 실리콘의 바디에 해당되는데 기판이죠. 그죠? 소스든 드레인이든 이게 이제 전압을 하나를 레퍼런스를 정의를 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레퍼런스로 0을 해줬다. 게이트를 0을 해줬다. 라는 자체는 전위가 서로 같이 정의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가 0볼트다. 여기 0볼트다. 그런 상태에서 질문을 게이트에 전압을 걸어주지 않아도 레벨이 페르밀 얼라인 됩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이 소스를 0으로 맞춰놓고 게이트도 0을 만들어 놓았던 자체가 배선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배선을 했다는 얘기니까 그때는 이 차지가 평형을 찾을 수 있을 만큼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이동해서 이렇게 연기를 지을 수 있는데 그 차지가 페르밀 레벨이 얼라인이 되는 게 맞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배선을 하지 않았다. 예를 들어서 이 게이트 쪽은 0이고 어드 해놓고 이 소스 쪽이나 드레인 쪽이 배선을 하지 않았습니다. 배선을 하지 않은 거를 만약에 전압을 걸어주지 않았다. 이렇게 정의해버리면 사실은 전위가 레퍼런스가 없죠. 이게 플로팅 돼 있는 겁니다. 우리가 플로팅 돼 있다 그러고 그 플로팅 된 상태에서 전화 이동할 수가 없으니까 더군다나 모스 구조에서는 여기 인슐레이터가 있기 때문에 전하가 이 인슐레이터 통해서 흐를 수가 없습니다. 원리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배선되지 않고 플로팅 돼 있을 때는 전위가 레퍼런스가 정의되지 않고 차지가 움직일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때는 서멀 이퀄리브리엄 도달해도 이게 이제 온도가 맞아도 차적 이동을 못하기 때문에 페르미 레벨이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밴드 다이그램을 붙이기 전, 붙인 후 그랬을 때 우리가 쇼키 다이오드나 PN 정신 다이오드는 그래도 이 저항이 무한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이동할 시간을 두고 놔두면 이동할 수도 있는데 이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항상 생각할 때는 전압을 0을 맞춰줬다라는 거를 이 전압을 걸지 않았다라고 정의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피스파이스 지금 전기회로 때도 많이 쓰고 전자회로 때도 많이 쓰죠,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피스파이스 많이 쓰죠? 예. 피스파이스 처음 할 때 가장 많이 실수하는 에러가 뭐였습니까? 혹시 기억이 납니까, 여러분? 가장 많이 실수하는 에러. 그라운드에 맞습니다. 예, 그라운드죠. 그라운드 여러분이 그라운드 안 해놓으면 이게 이제 0으로 표현되어 있는 피스파이스 학생용에서는 0으로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요걸 맞추지 않았을 때는 이 레퍼런스가 맞지 않기 때문에 전체가 플로팅 되어서 전압이 정의되지 않는다라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전위를 잘 정의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서멀 이퀄리브리엄일 때 이 페르미 레벨이 얼라인 된다는 그런 얘기를 이미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최성원 씨는 그 질문에 답이 됐습니까? 예. 자, 그래서 여러분 보면 이 모스 구조는 기본적으로 전압에 의해서 스위치를 켰다 껐다 하는 겁니다. 스위치 켰다 껐다 하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거를 이제 스위치 켰다 껐다 할 때 밴드 배치도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고 BJT와 다른 점은 제가 요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BJT는 여러분 켰다 껐다를 뭐로 해줍니까, 여러분? 바이폴라 정션 트랜지스터 우리 반도체 공학에서는 뒷장에 나오는데 이렇게 표현되죠, 여러분. 여러분 전자회로 시간에는 먼저 배웠으니까 이때는 전류를 하죠. 예, 베이스적 전류입니다. I에 B
요 베이스 전류를 하고 컬렉터 쪽 전류하고 그다음에 이미터 쪽 전류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게 NPN이고요. NPN이고 그다음에 그다음에 PNP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BJT 여러분 중간고사 시험 범위 아니었습니까? 전자회로 지금 배우고 있나요? 많이 배우고 있나요 지금? PNP 자 이렇게 됐을 때도 전류를 베이스적 전류를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켰다 껐다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기를 할 때 이 BJT는 켰다 껐다 온오프 얘기할 때도 그렇고 얘가 앰플리파이어 전류구동입니다. 전류구동이라서 우리가 항상 얘기할 때 I 컬렉터는 베타의 I 베이스 이런 얘기를 하죠. 그죠? 그래서 베이스적 전류 가지고 컬렉터적 전류가 증폭이 된다. 이게 100에서 100 정도 된다 그러죠. 100배 정도 전류 개인이 베타 값으로 주어지고 이 베타 값에 따라서 베이스 전류보다 크게 되고 여기에다가 컨스턴트 커런트 소스이기 때문에 이게 기본적으로 커런트 소스이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저항을 달아주면 그냥 그대로 이 컬렉터 전류에다가 저항을 곱을 이만큼 전압이 나오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전압 증폭도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기본적으로 전류구동입니다. 이거 조금만 얘기하고 이거 나중에 전자회로 여러분 배웠을 테니까요. 그래서 저때 이제 얘기를 할 때 그 요거는 전류구동인데 이 모스는 기본적으로 전압구동입니다. 그러니까 일렉트릭 필드에서 구동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 원리를 쓴다고 하더라도 다음 시간에 배우겠지만 이게 기본적으로 이게 BJT와 비교를 했을 때 이렇게 표현하게 됩니다. 여러분 전자회로도 배우고 있으면 NPN에 해당되는 것과 여기 똑같이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자, 이렇게 표현할 때는 여기에는 접합이 있죠. 여기는 접합이 없습니다. 없고 여기는 기본적으로 커패시터입니다. 캡입니다. 캡. 이 캡의 형상을 이쪽에 따서 커패시터가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일렉트릭 필드를 걸어주면 플러스를 걸어주면 전자가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 전자에 의해서 그 채널이 형성이 되고 그 채널이 온이 되면서 전류가 흐르는 겁니다. 이렇게 흘러서 여러분 7월 7성 날에 견우 직녀 얘기하잖아요. 그죠? 견우 직녀 할 때 견우하고 직녀는 어떻게 만나요, 여러분? 견우하고 직녀는 어떻게 만납니까? 채팅창에 써볼래요, 한번? 예, 오작교로 만나죠. 오작교는 뭐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오작교는 뭐죠? 까마귀죠. 예, 까마귀 맞습니다. 까마귀들이 이렇게 길을 만들어줘야지 이렇게 트랜스포트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견우하고 직녀가 만날 때 1년에 한 번씩 까마귀가 길을 만들어줘서 이렇게 그 트랜스포트 일어나는데 결국 소스 드레인을 생각해 보면 결과적으로 이 길을 만들어주면 채널이 충분히 만들어지면 온되는 스레셜드 오늘 스레셜드라는 걸 배웠을 텐데요. 스레셜드 볼티지 이상이 되는 전압을 걸어주면 온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기할 때 이게 트랜스포트잖아요. 그죠? 트랜스포트인데 이제 이거를 트랜스퍼 커브라 그럽니다. 트랜스퍼 커브라 그래서 X축이 V 게이트고 흐른 전류가 I 드레인이다. 이게 드레인이거든요. 이렇게 표현해서 게이트가 이렇게 어느 일정 이상이 될 때 온 돼서 이렇게 되는 자 이렇게 되는 형성될 때 스레숄드가 이제 이런 V가 V 게이트가 V 스레숄드보다 클 때 0보다 클 때인데 이렇게 스레숄드 클 때 이렇게 전류 흐르기 시작해서 이렇게 온 오프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온 오프 되는 것 자체가 일종의 스위치로 생각을 하고 이렇게 이제 이것도 스위치라 그러고 이걸 트랜스퍼 커브라 그러는데 이걸 이제 우리가 얘기할 때 이제 이 온과 오프에 대한 특성을 얘기하게 되죠. 자, 그럼 여기서 제가 조금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제 이 플러스를 걸었을 때 전자에 대한 이가 채널이 되는 경우는 N 채널이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N 채널 그러면 여기서 BJT에서는 NPN일 때 N 채널 요 서로 이제 대응되거든요. 이때는 전자가 흘러가는 건데, 자 전자가 흘러가면 보면 전자가 이렇게 위에서 전류가 이렇게 흘러갑니다. 전류가 이렇게 흘러가는 거니까 전류는 위에 내려가고 실제는 N 채널 전자가 가는 거니까 전자의 흐름 방향은 밑에서 또 위입니다. 그러니까 전류가 위에서 내려오면 전자는 밑에서 위로 올라가니까 결과적으로 전자의 소스는 여기고 그 다음에 전자가 빠져나가고 쓴 드레인은 위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걸 게이트라 표현을 하고요. 이때 이제 NPN일 때 기본적으로 NPN에서 요 NP 여기 NPN 다이오드를 치면 이제 이렇게 표현되는데요. 이제 NP 자 NPN 대해서 전자 여기 이제 전류가 이렇게 흘러가죠. 전류 흘러가는데 여기 N 타입이고 밑이 N 타입이잖아요, 그죠? N 타입 N 타입이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요 전류는 전자가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렇게 여기 전자가 가는 거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이건 전자가 주된 캐리어다라고 생각해 보면 그러면 여기에서는 전자가 소스 해당되는 게 이미터입니다. 이미터고 전자가 방출되고 그 다음에 전자를 쫙 모아주는 것이 컬렉터입니다. 그 다음에 전류를 인젝션 시켜주는 파트니까 이거를 베이스라 표현해서 이미터, 베이스, 컬렉터가 FET에서는 전자의 소스, 게이트, 드레인, 소스 이렇게 표현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PNP에서는 여러분 요렇게 항상 회로하고 연계지어서 생각하면 좋은데요. 자, PNP, P, N, P잖아요, 그죠? 이렇게 표현되어 있을 때 여기에 이제 전류에 의해서 온이 되었다. 온이 됐다 그러면 여기서는 기본적으로 홀이 이제 흘러가야 되죠, 그죠? 모조리 홀이 흘러간다 그러면 자, 그러면 홀이 흘러간다는 얘기 자체가 결과적으로 보면 플러스 차지잖아요, 그죠? 그럼 전류 흐름의 방향이 같으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홀이 방출되는 곳이 위에가 이미터가 되고 그 다음에 요 모아주는 곳이 컬렉터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베이스 되어서 이미터, 컬렉터, 베이스 이런 식으로 표현하게 되고요. 똑같이 P 채널인 경우입니다. P 채널은 화살표를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이렇게 표현하고 이렇게 표현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때는 게이트를 음의 전압을 걸어줬을 때 P 채널이 홀이 채널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마이너스 걸어줘서 플러스 걸어줬을 때 이제 이렇게 전류가 흘러가 온이 되는데 일단 홀이죠. 홀이 여기서 메인 흘러가는 차지가 되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홀인 경우는 홀이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려가는 전류 흐름과 같기 때문에 홀의 소스 방향은 요 위가 되고 그 다음에 빠져나가는 것은 밑이 드레인 됩니다. 그리고 게이트 전압을 걸어주니까 소스, 드레인, 게이트 돼서 P 채널인 경우는 홀이 소스가 되고 홀이 위에서 나오고 밑으로 흘러내려가고 그 다음에 BJT에서는 이미터가 되고 밑에 컬렉터가 되고 베이스, 게이트에 해당되는 것이 켰다 껐다 하는 것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전압 구동형이다. 얘는 전압 구동이고요. 얘는 전류 구동으로 여러분 식을 다이오드 요 트랜지스터일 때 식하고 요 다이오드가 접합되어 있는 접합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식이 좀 다르게 되죠. 그래도 결과적으로 보면 이 게이트 쪽에 전압을 걸어주면 우리가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냐면 V 게이트에 대해서 이제 전자회로 시간에 배우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이제 N 채널이고요. 플러스일 때 흘러가는 거요.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P 채널입니다. P 채널인데 여기서 기본적으로 게이트가 0일 때 지금 전류가 안 흐르죠, 그죠? 전류가 안 흐르는 것이 이제 일반적인데 N 채널인데 게이트를 안 걸었을 때 이렇게 흘러가는 게 있습니다. 그것도 N 채널이 되죠. 그 다음에 이렇게 게이트가 마이너스일 때 흘러야 되는데 0일 때도 흐르는 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이것도 P 채널입니다. 왜냐하면 플러스일 때 흘러가니까. 그래서 이거를 보통 얘기할 때 게이트 0일 때
흘러가는 N채널을 우리가 N채널일 때 흘러가는 것이 인핸스먼트 타입이라 그러고요. 하고 이것도 인핸스먼트 타입이라 그러고요. 요거는 이제 디플리션 레이어가 형성되어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양의 전압을 걸어줬을 때 전류가 흐르는 N채널과 음의 전압을 걸어줬을 때 전류가 흐르는 P채널 상황이 소스 드레인 게이트 이름이 붙여진 이유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기본적으로 커패시터 구조에 출발하는 이유가 이제 전압을 걸어줬을 때 이 전압이 어떻게 모이는지 이런 관련된 부분을 얘기해 준다고 보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디플리션 레이의 두께라든가 그다음에 요런 그 플랫밴 그 캐리어 농도에 관한 얘기를 해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요게 이제 그 기본 모스 구조에서 얘기인데, 그럼 혹시 질문이 있습니까? 혹시 전자회로하고 이렇게 연계지어서 얘기해 볼 때 혹시 질문이 있습니까, 여러분? 예, 아마 지금 바로 처음 배워가지고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텐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그 이 서피스 차지가 중요한 것이 이제 모스펫이거든요. 그러니까 모스 구조에서 이제 요 게이트가 있고 V 게이트가 있고 그다음에 인슐레이터가 있죠. 그다음에 여기에 채널이 있으면 이렇게 이제 그림 그릴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P 채널이면 그래서 P 채널이다. 자, 예상을 해봐요, 여러분. P 채널이다 그러면 여기에 홀이 채널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홀이 만들어주는 거고 이 기판은 N타입 실리콘입니다. N타입 실리콘입니다. 그래서 인버전 레이어 가지고 우리가 온오프를 하는 건데요. 여기 P 채널이 형성됐다 싶으면 홀이구나. H 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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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홀이구나. 그러면 여기에서 기본 요 기판은 N타입이니까 이제 P 채널이 되면 이 영역은 우리가 금속을 이렇게 컨택했을 때 P 플러스로 도핑을 하게 됩니다. 그것도 P 플러스 도핑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스인 경우에 P 플러스 플러스로 더 도핑을 해서 보면 여기에 컨택을 해서 P 플러스고 여기에 그 P 채널이면 P 채널에 P 플러스면 여기 오미 컨택을 만들어 주기 위하는 거거든요. 지난 우리 구장에서 요 FET 구조에서 이 온오프가 되려 그랬을 때 이 정션 파트하고는 얘가 오믹 컨택이 돼야 되니까 이건 오믹이 돼야 될 겁니다. 오믹이 돼야 되니까 여기에서는 P 플러스로 도핑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N 채널이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N 채널이다 그랬을 때는 V 게이트에 대해서 인슐레이터가 있고 여기에 반도체가 있으면 여기에 도핑을 이렇게 하겠죠. 그죠? 그 다음에 N 채널이다. 예를 들어서 전자가 오작교를 이루고 있는 상황이면 플러스 전압을 걸었을 때고 이때는 마이너스 걸었을 때인데 N 채널이다. 그러면 여기에 전자거든요. 전자면 여기에 이 채널하고 이 소스 드레인이 요 금속에 의해서 배선이 딱 바깥에 배선이 돼 있으니까 여기에 정션이 만들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죠? 안 되니까 여기에서는 N 채널이니까 여기는 N 플러스 플러스 N 플러스 도핑을 해서 여기에 이제 어, 전류를 흘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오믹 컨택을 이렇게 만들어주거든요. 여기 오믹을 만들어주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보면 N 채널이면 여기에서는 인버전 레이어가 되기 때문에 이건 P सब스트레이트, P 기판이거든요. 여기는 N 기판인 것처럼. 그래서 해보면 이게 P 기판이고, 그 다음에 여기 N 채널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요 N 플러스 N 플러스 P니까, 그래서 보면 여기서 보면 N과 P는 MP 정션이 되죠. 그럼 여기 이제 요 방향으로 정선이 있는 거고, 요것도 이제 이 방향으로 정선이 있는 거거든요. 정선이 있으니까 여기에 전압을 올리면 여기에 만약에 이게 바디라는 전극입니다. 이게 바디인데 이 바디보다 이 전압이 높으면 이제 이 위에 소스하고 드레인 있으면 여기에 전압과 여기 전압이 이 바디보다 높으면 얘는 보는 것처럼 여기 다이오드가 역방향으로 걸렸기 때문에 이 바디로 흘러가는 건 없죠. 그죠? 예를 들어서 바디는 낮고 어 바디가 높고
이 소스 드레인 낮으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여기 바디로부터 요 소스 드레인 절로 흘러갈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한 기판에 P형 기판에 플러스를 걸어줘서 밴드 배치도에서 이제 인버전 레이어가 형성이 되고 인버전 레이어가 N 채널이 되면 이 N 채널에 오믹 컨택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N++를 도핑하고 그럼 오믹 채널이 만들어지는데 기판은 P 기판이기 때문에 N과 P가 서로 역바이어스 걸려서 기판으로부터 요 전극에는 전류가 흐르지 않아서 완벽히 얘는 아이솔레이션 되어 있어서 이 자체만 바라봐도 되는 그런 소재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 왼쪽도 우리 집적회로 얘기한다 그랬을 때 그래서 요렇게 기판에다 플레이너 타입에 이렇게 쭉 만들어줬을 때 이 기판의 바디가 어떻게 바이스를 걸어주느냐 하는 것은 여기서 제일 낮은 전압을 걸어주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거꾸로 바디에서 흘러가지는 않을 테니까 대신에 이 바디 자체도 전압을 걸어주면 하나의 레퍼런스 전압이 되겠죠. 그죠? 이 레퍼런스 전압이 됩니다. 이 바디 전압하고 이 사이에 또 연결을 나중에 또 배우게 될 텐데요. 그 다음에 P 채널인 경우에 이제 N 타입의 기판을 출발해서 인버전 레이어 되어 있는 마이너스 걸어졌을 때 여기에 홀이 모인다 그랬으니까 여기서 P 플러스하고 P 플러스 되어서 여기 오미 컨택 만들어주고 그리고 이제 이게 P니까 다이오드를 치면 이렇게 되죠. 그죠? 자, 이렇게 되고 얘도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PN이 되니까 N 기판이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보면 여기 전압이 많이 높으면 일로 절로 흘러가겠죠. 그죠? 상대적으로 이 바디가 이 그 소스나 드레인보다 높아야지 얘가 여기서 일로 흘러가진 않겠죠.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여러분 기판을 보면 모스 구조에서는 이 그림이 그려져 있는 소스 드레인과 달리 이 바디라는 그런 전압을 우리가 또 얘기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서피스 차지를 보면, 서피스 차지가 이제 되게 중요한 것이 이제 모스펫인데요. 제가 방금 정션 파트, 오믹 컨택에 대한 얘기도 했고, 오믹 컨택에 대한 얘기도 했습니다. 오믹 컨택에 대한 얘기도 했고, 이 부분은 이제 왜 P 플러스냐, N 플러스냐 하는 얘기를 했고요. 서피스 차지가 덴시티가 이 전자의 농도가 N이 NI의 엑스포넨셜에 예전에 배웠던 얘기입니다. 캐비티에 E F의 마이너스 E에 F 인트린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죠. 이게 이제 일렉트론 컨센트레이션의 in the conduction band. 컨덕션 밴드에서의 일렉트론 컨센트레이션인데요. 여러분 보면 P타입에 대해서 P타입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지난 그 얘기할 때 이제 여기 인버전 되어서 여기에서 요 인버전이 되면서요. 인버전 레이어가 되면서 이제 기본적으로 P타입의 기판에서 여기 전자가 모인다 그랬습니다. 전자 모이는데 여기에 이제 기본적으로 홀 농도가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전자를 플러스를 걸어줘서 딱 유도를 하면 이 홀 농도만큼 전자를 유도하면 정확히 매칭이 되어서 차지가 없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홀 농도보다 똑같은 양으로 일렉트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렉트론을 만들어내어서 이게 딱 그 매칭이 딱 되면 결과적으로 두 배의 어, 두 배의 이 파이의 FP에 해당되는 만큼의 요 포텐셜을 올려야지 이제 그때부터 스레시홀드가 딱 정의되어서 전류가 딱 흐르는 시기가 됩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얘기할 때 그 차지 덴시티를 우리 얘기할 때 그 이후부터 중요해서 결과적으로 보면 이 서피스에 모이는 전자는 NI의 엑스포넨셜에 EF-EFI가 이게 이제 파이의 이제 파이 FP인데요. 이게 이제 정확히 두 배에 해당되는 인트린지가 차이의 두 배에 해당되는 만큼의
포텐셜이 정의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KBT에 E에 파이에 FP에 플러스 이것에 대해서 조금만 더 올라가면 되는데요. 파이에 S만큼 조금만 더 서피스 포텐셜이 늘어나면 늘어나는 전자 농도가 나오는데 그렇게 저게 이제 얘기를 할 때 NI 엑스포넨셜의 KBT분의 E의 파이의 FP 엑스포넨셜의 KBT분의 델타 E의 파이 S 이렇게 표현하고요. 이 KBT는 E분의 KBT가 V 스레숄드고 또 E 나눌 KBT가 E가 V 스레숄드고 해서 요거를 우리가 첫 출발로 표현해서 NST라고 정의를 하면 이제 여러분 서피스에 모이는 전자 농도는 원래 NST에다가 엑스포넨셜의 V 서멀 볼티지의 이게 델타 파이 S라고 해서 이제 이 식을 다음 시간에 제가 또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제가 다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얘기하다 보니 시간이 좀 남아서 그런데 요 델타 파이 S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조금만 변해도 예를 60mV 정도 변해도 서피스 차지는 10배 정도 증가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이 변해도 전하가 확 늘어나는 그런 상황이 이제 이 서피스 차지가 확 늘어나는 상황으로 되는 거죠. 처음에 이제 그림을 볼 때 이 밴드 매치도가 여러분 사실 복잡하거든요. 페이지 392페이지 나오는 밴드 매치도를 페이지 392페이지 나오는 밴드 매치도를 여러분 조금 다음 시간에 오기 전에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동영상에 이제 오늘 방금 얘기한 것도 설명이 되게 더 자세히 설명이 되겠지만 전체적으로 그 전압에 의해서 게이트 전압이 모여지는 구조다라는 것을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요거는 제가 너무 빨리 진행해서 아마 이해가 좀 잘 안 될 것 같은데 쿼아사이 페르미 레벨은 pn 양쪽이 모두 증가해서 도입된 개념이라 이해했는데 벌 경력에서 인트린식 페르미 레벨과 페르미 레벨 차이를 쿼아사이 페르미 인트린식 페르미 레벨과 인트린식 페르미 레벨과 페르미 레벨 차이를 쿼아사이 페르미 자, 쿼아사이 페르미 레벨은 이제 인트린식 페르미 레벨과 페르미 레벨 차이를 쿼아사이 페르미 레벨로 칭하는 이유가 뭐냐? 자, 이거는 제가 이제 그 설명을 조금 한다 그러면 전자가 이제 그 모스 구조에서 인버전 레이에서 전자가 많이 들어왔잖아요. 전자가 많이 들어와서 실제 도핑되어 있을 때는 이제 도핑된 상황에서는 그 홀에 의한 홀 농도의 페림 레벨을 정의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게이트 전압에 의해서는 전자를 끌어당겨서 전자에 의한 페르미 레벨을 정의를 할 수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도핑된 상태에서의 페르미 레벨 원래 페르미 레벨은 그 홀 농도에 의해서 정의된 레벨이죠. 그래서 굳이 따지자 그러면 이제 도핑된 상태에서 페르미 레벨을 쿼사이 페르미 홀 관점에서 페르미 레벨을 생각한 거고 게이트 전압에 의해서도 어떤 면에서는 전자를 이끌어내어서 인덕션해서 새로 전자를 만들어냈으니까 기파는 홀에 의한 거지만 일렉트론은 게이트에서 끌어왔기 때문에 두 가지 상태가 있다고 생각해서 쿼사이 페르미 레벨로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근데 홀만 얘기하면 쿼사이 페르미 레벨이 사실 페르미 레벨 같죠. 예, 일단은 제가 그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이제 돼 있고, 여러분 그 문제를 제가 몇 개, 9장에서 한 6, 7문제 정도 이렇게 골랐는데, 이 중에 한 3문제 정도를 5월 17일 월요일 밤 12시까지 설정을 했습니다. 늦더라도 제출을 바라고, 오늘 제가 채점을, 채점을 여러분 알려주지 못해서 미안하고, 최대한 빨리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여기까지 해도 될까요, 여러분? 오늘 제가 너무 급하게 한 것 같아서. 네. 예, 오늘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여러 전자회로 배우는 것과 연계지어서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하고, 아직 모스펫을 같이 지나가지 않았다 그랬으니까 모스펫 진행하면서 비교해서 보고, 혹시 거기서 질문사항 있으면 저한테 반도체 공학에서 질문을 해주기 바랍니다. 예, 수고 많았습니다.